러하 러닝 초보자들의 훈련 루틴에 대한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 첫날이고요. 저는 러닝 초보자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많이 하시는 고민이 운동 장소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런 트랙 운동장에 방문하셔서 러닝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다가 다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안전한 그리고 무게 충격의 흡수를 좀 줄여줄 트랙 운동장에서 달리거나, 만약에 집 근처에 트랙 운동장이 가까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학교 흙운동장, 만약에 학교 흙운동장도 없다 하시면은 공원 같은데 되도록 그냥 시멘트 바닥에서 달리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한강에서도 크게 우레탄 코스가 있고, 그리고 정말 시멘트 바닥 코스가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우레탄에서 달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딱히는 없는데 저는 일단 추우니까 이런 넥 워머를 준비를 했고, 옷을 굉장히 따뜻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알맞는 러닝화. 초보자분들은 웬만해서는 이렇게 쿠션이 좀 두툼한 신발 신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오늘 5km를 달릴 건데 5km를 어떤 페이스로 달려야 하냐면은, 달리면서 편안하게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페이스라고 하면은 이해하기 쉬우실까요? 저는 편안한 페이스가 5분 후반에서 한 6분 정도가 딱 그 정도 페이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페이스로 5km 조깅을 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5.5km를 6분 23초 페이스로 달리고 왔어요. 뛰고 나면은 땀을 흘리잖아요? 그때 체온이 굉장히 금방 식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옷을 바로 갈아입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땀난 부위가 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옷을 뒤집어 입거나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주셔야지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팬더 됐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은 운동 후 스트레칭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만 보시고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전 워밍업 영상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일차 때 만나요. 오늘은 운동 2일차. 아무래도 어제 운동을 열심히 했을 경우에는 오늘쯤이면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바로 이 근육에 젖산 피로물질이 많이 쌓여서 생기는 지연성 근육통인데요. 보통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근육통을 느낄 경우에 오늘 운동 쉬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노.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보다 오히려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근육에 쌓인 피로물질, 즉 젖산을 제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똑같이 5km 미션을 내드릴 거예요. 네, 어제 5km 뛰어왔는데 너무 가볍다 하시는 분들은 키로수를 조금 더 늘리셔도 상관없고, 첫날 5km도 너무 버거웠다 하시는 분들은 3km 정도만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어제 뛰었던 페이스와 비슷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마다 회복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제 운동하고 회복이 원래 좀 빠르신 분들은 별 이상을 느끼지 않을 텐데, 좀 회복이 더딘 분들은 오늘 근육통도 너무 심하고 정말 힘들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걸 좀 잘 넘겨서 이 회복 조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회복 조깅하러 가볼까요? 저는 가민 시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민 커넥트 앱을 사용하지만, 이 시계가 없으신 분들은 스트라바 앱을 통해서 키로수 및 키로당 페이스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제가 흙길에서 자주 달리는 모습을 보실 텐데요. 흙길에서 달리는 것은 근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트랙 운동장이나 흙길에서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6분 42초로 5km를 뛰고 왔습니다.
지니코치님께서 어제와 비슷한 페이스로 비슷한 거리를 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비슷하게는 못 뛰었네요.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뛸 때마다 허벅지가 너무 아프고 돌멩이를 달고 뛰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상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래 달리기는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는 운동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근육통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5km 달리기를 완료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에는 달리기를 제외한 보강운동만 실시하도록 합니다. 보강운동을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달리기의 올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함과 부상의 예방입니다. 수요일에 영상을 보시면서 바로 보강운동을 따라할 수 있도록 선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그냥 쉬지 마시고 보강운동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러니들 화이팅! 운동 4일차 조깅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뛸 때 장갑 필수입니다. 필수. 달리기를 제외하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보강 운동을 스케줄로 내드렸잖아요. 아마 우리 러니님들은 엄청 열심히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4일차 훈련을 이제 내드릴 건데 오늘은 7km 달리기. 저는 방금 7km를 6분 18초 달리고 왔습니다. 어제 보강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오늘 뛸 때 몸이 묵직하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힘이 잡혀있는 상태라서 4일차에서는 좀 거리를 늘려서 훈련을 내드렸습니다. 1일차, 2일차 때 저는 5km를 달렸잖아요. 그리고 3일차 때는 보강 운동 아예 달리기를 안 했고 그리고 4일차 때는 7km를 뛰었으니까 만약에 1일차, 2일차 때 3km를 달리신 분들은 자 3km 보강운동 그리고 오늘은 5km를 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일차, 2일차 때보다 2km를 늘려주시면 2차 때 달리는 페이스는 우리가 1일차, 2차 때 달렸던 페이스와 비슷하게 가시면 됩니다. 다만 1, 2, 3km까지는 페이스를 비슷하게 가시고 3km 이후부터는 자율적으로 조금 더 빨리 뛰실 분들은 빨리 뛰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그 페이스 그대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다만 3km 지나서 페이스가 초반 페이스보다 더 느려지면 안 돼요. 달릴 때 항상 이 초반과 후반의 페이스는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빨라지는 그런 향상을 보이셔야 됩니다. 오히려 페이스가 느려지는 조깅은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절대 빠르게 달리지 마시고 페이스 조절을 잘 하셔서 꾸준하게 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빨리 달리거나 잘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7km를 달리다가 후반부에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 막 몸에 진짜 이상 증상이 와서 뭐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거나 호흡이 너무 심각하게 가빠진다거나 머리가 갑자기 팽 돈다거나 어지럼증을 느낀다거나 하시면은 즉시 멈추셔야 돼요. 하지만 그런 증상이 아니라 단순히 호흡이 차서 힘든 그런 느낌이라면은 그때는 이제 호흡법을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달리기의 호흡법은 크게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선수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지만 내가 달리면서 호흡이 가빠지는 시점은 분명 몸 안에서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기 때문에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러면 호흡이 가빠지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은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는 입이랑 코 동시에 입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리고 깊게 내쉬고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고를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시점이 오면은 턱이 이렇게 들리고 턱이 들리면서 호흡을 더 짧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 몸에서는 더 많은 산소를 요구를 하는 건데 나는 호흡을 짧게 해버리면은 얘는 더 숨이 가쁘겠죠. 더 많은 산소를 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턱이 들리지 않게 잘 유의를 하시고 턱을 당겨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후 내쉬고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후 내쉬고 하면서 스스로 호흡에 대한 안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고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조금의 안정이 찾아와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호흡이 다시 가빠지는 시점이 오면은 또 똑같이 대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별거는 없죠, 호흡법.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실천을 해주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여러분 제 모자 어떤가요? 오늘은 5일차 운동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방금 막 3km 달리기를 마치고 왔는데요. 내일 6일차 때는 10km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몸만 풀고 왔습니다. 페이스는 6분 25초로 3km 조금 넘게 달리고 왔고요. 오늘은 근데 달리기만 하고 운동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실내 보강 운동까지 같이 해주셔야지 운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보통 초보 러너분들이 운동을 이제 시작하다 보면은 무작정 달리기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부상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일단은 바른 자세로 뛰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좌우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특정 근육에 유독 힘을 많이 주고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부상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어떤 노하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강 운동을 꼭 해주셔야 돼요. 보강 운동을 하면은 중심부 근육을 잡아주면서 보다 좀 바른 자세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뛸 때 좌우로 흔들리거나 이 좌우의 불균형만 살짝만 잡아줘도 일단은 부상의 확률이 확 줄어들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은 저는 부상이 생기고 나서 관리를 하는 편이 아니라 부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좀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파스 같은 거를 좀 달고 사는 편인데 요즘에 이 화이텐의 동전 파스를 좀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좀 그냥 일반 파스 붙이기 어려운 부위에도 붙이기가 좀 쉽고 접착력이 강해서 이게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프고 나서 관리하지 마시고 아프기 전에 약한 부위를 좀 유독 더 관리를 해주시면 부상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10km를 달리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일주일 훈련 중에 가장 긴 거리인 만큼 우리 러니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니 코치와 함께라면 그런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달릴 수 있으실 거예요. 10km 훈련을 일주일 훈련 루틴에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달리기 초보자분들이 마라톤 대회에 처음 나가시면은 5km 선택지도 있지만 10km 대회에 출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0km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10km 이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훈련 루틴에 넣었고요. 거리를 계속 줄여서 훈련하시던 분들도 오늘만큼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셔도 돼요. 10km를 뛰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페이스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부 페이스와 후반부 페이스가 동일하거나 아니면은 초반부보다 후반부에 조금 더 빠르게 뛰거나, 그러면 이제 10km를 뛰러 나가볼까요?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10km 달리기 완료. 여러분 드디어 7일차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운동인데요. 어제 아무래도 10km를 달렸기 때문에 좀 피로가 많이 크실 것 같은데 오늘은 자율 운동입니다. 저는 그래서 산책을 하러 나왔고 조깅을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은 일주일 내내 운동을 할 만한 그런 회복 능력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피로가 크신 분들은 저처럼 걸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가볍게 몸을 풀어야겠다 생각이 드시면은 가벼운 조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저와 함께 같이 운동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우리 러니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